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2015년 봄에 만나 딱 7년 차네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결혼 5년 차예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만났었기에 2주년 되던 날 프로포즈를 받았고 양가 반대도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착착 진행됐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게 운명인가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게 타이밍이 좋았고 다 맞아 떨어졌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들조차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네요. 한참 돈을 모아야 하던 때에 8, 9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나와 이직 준비를 하고 싶다고 오랜 시간 고민했다며 말한 남편은 퇴직금의 90%를 저에게 맡길 테니 본인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그랬고,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급여가 나오고 있던 터라 남편의 결정을 지지해주기로 했죠. 그래 뭐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하게 놔두자 싶었고, 모아둔 돈도 있고 시댁도 저희 친가도 돈이 좀 있는 편이라 크게 걱정을 안 했었어요. 지금은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네요. 그때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텐데. 아직도 잊을 수 없고 날짜마저 정확한 그날, 허니문 베이브로 태어난 저희 첫째가 두 돌이 되던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17년도 말, 19년도 초. 남편이 한국에서는 돈이 안 될 것 같다며 해외에 가서 크게 한탕 벌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뭔 뜬금없는 소리지? 하고 처음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냥 해보는 말인가? 긴가민가 했고 그냥 어디서 헛바람이 들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당시에도 아이를 보느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첫째 두 돌 다음 날 4월 22일 아직도 그 당황스러움이 생생해요. 아니 아침에 눈뜨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종종 아침에 말도 없이 훌쩍 등산이나 낚시를 가곤 했던 남편이라 그날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싶긴 했지만 아침부터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응급실을 가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연락이 안 되니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남편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그 다음날 필리핀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 이때 이상한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허술하기도 참 허술했네요. 할 거만 걸리지 말고 걸릴 거면 하지 말던지. 아이가 아팠어서 경황이 없어 나중에 곱씹어보니 이상했던 걸 깨달았을 정도니 뭐 말 다 했죠. 제가 멍청했어요. 뭐 당시엔 엄청 황당했지만 아이가 응급실에 갔고 2, 3일간 입원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터라 그 부분만 남편에게 톡을 남겼고 응급실을 갔던 날 저녁에 바로 연락도 왔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언제 올 거냐 물었더니 곧 온다는 말을 했었고 이번엔 잠시 사업장 미팅을 온 거라고 말하면서요. 아이가 아픈데 연락이 안 되어서 화가 났고 걱정이 됐었지만 목소리를 들으니 안도감이 더 밀려오더라고요. 한 번쯤 전적으로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내 사람이고 내가 고른 사람이니까 뭐라도 믿고 싶었던 건지 허튼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겠다. 그런 결심하고 간 거면 열심히 해보라고 했고 2주가 지나고 남편이 집에 왔어요. 헬스케져서 돌아온 남편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마침 적금이 만기된 통장이 있어서 3천만 원을 남편에게 줬어요. 어련히 잘 하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쳤지. 그러고는 며칠 후 남편이 또 잠수를 탔어요.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어요. 아등바등 모았던 우리 가족을 위해 모았던 돈인데 그래도 뭐 그때만 해도 100%제 돈뿐만은 아니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점점 남편이 이상해져 갔지만 그걸 겪던 당시에는 지금 돌아봐도 너무 멍청했고 무지했고 상황을 볼 줄 몰랐던 한심한 사람이었네요. 너무 믿었고 그냥 그 당시에 저는 뭐라 할 말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를커녕 툭 하면 잠수를 타던 남편이지만 적응이 된 건지 익숙해진 건지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이의 생일날이 돌아와서 문득 자각했었네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도 그 시점부터였어요. 알아보니 관광비자는 90일이 만료이고 그럼 진작에 끝나도 끝났을 시점인데 저한테 다른 말은 없었고 그 이상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이 꺼져 있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고 빈번해졌어요.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 믿어주면 되겠지, 절대 배신 안 하겠지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지내던 그때의 날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고 화가 나는 건 더 이상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던 그때 시아버님이 계단에서 구르셔서 큰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아들도 한국에 안 계시는데 나라도 챙겨야지 하는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돕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동안 붓고 있던 제 보험과 남편 보험을 담보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려고 보험사에 방문했다가 더욱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됐어요. 남편이 이미 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몰랐고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몰랐었겠구나 했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소름 돋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내내 아등바등 보험료를 납부한 게 무슨 완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 사람 한국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지급받으려면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외국에선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잘은 몰라도 국내가 아니고선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최근에 폰 번호가 바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그 친구 번호는 모르니 그 친구를 만나서 전화 좀 한번 걸게 해달라고 했어요. 뭐라도 붙잡는 심정이었고 이 친구도 대충은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절 만나줬고 저희 집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더라고요. 주변이 시끌벅적했고 백화점, 옷가게,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고 노랫소리도 들렸고 딱 듣기에도 한국이구나.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미 한국에 있었으면서 한 달이 넘도록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툭하면 폰이 꺼져 있고 내 전화만 일부러 안 받는구나 깨닫는 순간 전화를 받나 안 받나만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끓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야, 너 미쳤어? 어디야? 라고 물었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하는 것 같더니 젠장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어요. 제가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고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도 있고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믿었던 내 마음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안 멈췄어요. 속았구나 깨달았어요. 바람이 났구나. 다른 여자랑 있구나. 한국이구나. 일부러 연락 안 받은 거구나.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뒤엉켰고 이제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딸에게 전 무너졌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모든 걸 깨닫고 나니 가만둘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를 뜯으러 갔어요. 출입국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날의 허무함이란 지금 생각해도 허탈감 그 자체예요. 그리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아냈어요.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니 악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증거들을 모았고 카톡 내용들을 일일이 종이 발행을 했어요. 이혼 소송을 해서 이길 100%의 확신과 아이에게 더 이상 못난 엄마로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남편의 동생, 도련님까지, 그리고 변호사님까지 다 데리고 남편이 있던 오송으로 갔어요. 끝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태어나서 오송을 가본 것도 그때가 처음인데 웬 원룸? 빌라? 정말 허름한 이름만 빌라인 곳에 있더라고요. 벨을 눌렀고 전화할 때 옆에 있었던 여자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애가 나오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그 안에는 팬티바람의 남편이 있었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 여기 들어갔겠구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감정을 처음 느꼈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서 있을 공간도 안 되는 작은 그 복도식 빌라에서 남편과 그 여자를 끌어냈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맘 같아서는 뺨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와서 질 순 없으니까.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생채기가 났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가 이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제 다달이 양육비와 이자료를 줘야 했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회사도 복직하여 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요. 벌써 몇 년이나 된 이야기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다 저의 편이고 저에게는 딸아이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채로 시댁과의 인연도 끝났으니까요.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딸아이를 위해서 저의 행복, 저희 행복을 찾아 더욱 노력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딸아이의 교섭권도 주지 않을 거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몇 년을 믿고 살았던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있었지만 전 이대로 더는 무너질 수 없으니 버텨야겠죠. 저는 괜찮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응원해주세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